인게임에서 접하던 이 포탈은 무엇이며 처음에 현자로 불리던 로크웰이 왜 괴물이 되었는지, 왜 이 아크는 불타버린 것인지까지 모두 다 노트에 나와 있었다. 생물학자 헬레나 워커, 현대시대 화학자 로크웰, 무술가 메인 리, 초고대 문명 출신의 산티아고와 다이애나, 평범한 대학생들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눈을 뜨게 된 이곳은 다시대의 공룡이 존재하는 흥미로운 세계였어. 내가 이곳에 깨어나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신물질, 원소,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상상했던 모든 것이 가능했고 원소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끝없이 일어났었지. 내가 군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지만 난 겨우 D&D 조종사였는걸. 난 과거 테란 연방과 끝없는 전쟁을 했던 URE 출신 해커였지만 이곳을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계 없이 사람을 모았고 지하에 존재하는 원소를 이용해 빠르게 발전했어. 이제 테크슈트만 개발하면 이곳과는 안녕이야. 정말 다행이야. 또 다른 생존자 무리를 발견했고 그곳에 합류했어. 이곳의 리더는 URE 출신 해커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 테크 갑옷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보고 타라고. 비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의 테크슈트를 완성했고 데려받은 생존자 중에 테크 갑옷 운영 자격증을 갖고 있던 다이애나가 있었어. 이 갑옷을 이용해 정찰을 부탁했고 새로운 문명을 찾으면 팝 음악들을 가져온다며 떠나는 다이애나였지. 정말 오랜만에 비행이 테크슈트 운영 자격증 따놓길 잘했어. 하루도 안 되어 돌아와서 다이애나가 한 얘기는 충격적이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벽이라니. 다이애나와 조사해보니 그 벽은 우리의 탈출과 장거리 통신을 방해하는 주범이었어. 그래서 방법이 없냐? 아니, 오벨리스크가 고도로 발달된 텔레포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 눈에 보이는 3개의 오벨리스크 말고 보이지 않는 4번째 신호로 텔레포트할 준비를 끝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대비해 폭탄도 준비했지.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는 마른 먹골의 구조물이 우리를 덮쳐왔고 저항하며 폭탄을 설치하는 중 우리들 절반의 인원이 사망했어. 그리고 통제실을 뛰어내림과 동시에 폭파시켰지.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이 지구처럼 생긴 한 행성 궤도상을 공존하는 우주 정거장인 것을 알았고 우리가 터뜨린 폭탄은 거대한 홀로그램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던 스카이박스를 날려버렸지. 정찰기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불태우기 전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챙겨 원소를 캐던 지하 동굴로 피신했어. 천만 다행이야. 원소를 캐던 동굴은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거대했고 다시 이곳에 자리잡아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산티아고는 대형 텔레포트 시설을 개발하여 생존자들을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봤던 행성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 거라 했어. 이 우주 정거장 지상은 불타버렸지만 우린 다시 문명을 일으킬 거야. 메이의 검이 네르바를 감싸고 순간 빛이 그들을 감싸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다. 눈을 떠보니 네르바는 쓰러져 있었고 연사로서 그의 시체만을 보존해주려던 순간 몸에 불길이 일었고 그 불길은 메이도 집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근처의 동굴로 몸을 던지는 메이. 동굴 내부는 거대했고 땅속에서 등에 척추가 있는 생물들이 쉴 새 없이 덮쳤다. 많은 수를 죽였음에도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점점 뒤로 밀려 빛을 뿜는 기둥에 닿았을 때 그들은 도망쳤다. 빛을 무서워하는 걸 알아챈 메이 빛을 뿜는 작은 기린 형체의 생물을 길들여 타오라고 이름을 붙였고 타오의 빛 덕분에 편안히 생존해 나가던 메이. 어느 날 밤 야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털이 빠진 늑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녀석들은 못생겼지만 메이가 타고 다니기 딱 좋은 크기였으며 한 마리의 레비저가 물에서 빠져나온 순간 마취 화살로 놈을 기절시켜 일들이는 데 성공한다. 순간이동 장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오벨리스크를 연구한 지도 수년이 지났어. 이 프로젝트가 절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 다이애나가 오벨리스크 근처에서 불타버린 시체를 발견했다더군. 또 다른 생존자가 이 아크로 전송한 건가?
몸에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갈기 깃털, 저건 진짜 용이었다. 더 용을 길들여 용의 힘을 갖겠다 다짐하는 메이였고, 레비저의 희생을 치러 마취 화살로 락드레이크를 길들이는 데 성공하는 메이. 다시 한번 비스트 퀸이 되었다. 아오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락드레이크, 바람을 가르는 용을 타고 아래에서 내려다본 이 에버레이션은 생각보다 큰 지하세계였고, 반짝이는 물과 광원을 뿜는 식물에 놀라워하던 메이의 눈에 사람의 발자국이 눈에 띄게 된다. 이 발자국은 폭발적인 힘으로 지면을 박탄 발자국, 위험이 될 수 있음에 락드레이크의 은신을 활용해 숨어다니는 메이였다. 아마 이 사람이 이번에 넘어온 생존자인 듯해. 그녀는 당황한 듯 우리에게 검을 휘둘렀지만 얼굴을 보이며 진정시켰고, 설득 끝에 우리의 기지로 무사히 데려가기로 했어. 혼자서 저 락드레이크를 길들였다니. 다이애나가 데려온 생존자는 정말 흥미롭고, 하지만 간단한 테크 장비조차 다룰 줄 모르고 우리의 침대에 적응하지 못해 바깥에서 자다니. 시간이 필요하겠어. 메이는 테크 장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게 되며 미래인들의 일을 진행 속도만 늦추는 것 같았고, 사실이 그러했다. 숲속에서 야수를 길들이며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던 메이는 숲으로 돌아가려 마음먹는다. 메이는 이곳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테크 갑옷을 입어보라고 권유했고, 입자마자 신세계를 경험한 듯 눈을 빛내는 메이였지. 빠른 시간 내에 테크 갑옷에 완전 적응한 메이는 테크 갑옷을 입고 바위를 부수며 나와 달리기 시합을 하고 대련도 하며 친한 친구가 되니 메이는 나를 주지라 부르더라. 동굴을 탐사하던 중 과충전된 결정한 원소 조각이 방출하는 파동을 감지했고, 특공대를 파견해 동굴 깊은 곳 폐허를 조사하게 했어.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연락이 끊겨버렸고, 방어복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곳인데 걱정이군. 그 특공대 중에는 메이의 친구 다이애나도 있었기에 메이는 락드레이크에게 테크 안장을 착용시키고 방호복과 테크 레일건을 챙겨들고 다이애나를 구하러 가게 된다. 때마침 도착한 메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다이애나와 특공대원. 하지만 리퍼 새끼가 부화하며 특공대원의 가슴이 터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리퍼의 새끼는 다이애나가 쏴 죽인다. 수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렇기에 더 결정화된 원소가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우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도약할 수 있어. 마침내 원소 조각을 찾은 메이와 다이애나였지만 수많은 리퍼와 네임리스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에 처한다. 메이와 다이애나 모두 죽을 위기에 결단을 하는 메이. 함께했던 락드레이크만을 남기고 그녀들은 등방용 곡괭이를 이용해 탈출하게 되었다. 울려 퍼지는 락드레이크의 비명소리에 충성스러운 친구여, 날 용서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 메이였다. 만고 끝에 결정화된 원소 조각을 베이스로 가져온 둘.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곧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완성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환호했고, 메이만이 의구심을 품었다. 완성시킨다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메이에겐 이제 이곳이 고향이 되었고 새 고향과 동료들을 지키리라 다짐한다. 스코치드에서 무사히 전성기로 이동한 로크웰과 헬레나는 아일랜드로 돌아가 사실을 알리고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말하지만, 스코치드에서 발견한 원소 강물에 미쳐있던 로크웰은 이 강물을 더 조사하기 위해 전성기를 뒤져 지하에 원소 액체가 엄청나게 많은 아크를 발견하여 그곳으로 가려 한다. 로크웰을 혼자 둘 수 없던 헬레나는 이를 따르게 되고, 그들은 에버레이션을 마주하게 되는데,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이한 생명체들이 가득한 이 에버레이션은 흥미로웠고, 그것들을 보며 이 아크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면 우리를 이해한 외계 생명체가 만든 것이라 확실하는 헬레나였다. 로크웰은 광원 생물을 해부해 이 빛이 지하에 존재하는 원소 액체가 원인인 것을 알아내었지만 시커들이 덮쳐와 헬레나와 로크웰을 위협했다. 이제 탄약이 떨어져 위험하던 찰나, 얼굴을 드러내는 메이를 보며 안심하는 헬레나였고, 그녀들은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테크인의 베이스로 돌아가게 된다. 진실을 탐구하는 헬레나, 제2의 고향이 생긴 메인 리, 야수나 길들이며 살던 저 메인이 원소 기술의 절정에 달해 있다는 사실에 질투하는 로크웰. 에버레이션 2부가 시작된다.
미래인들의 테크 기술은 절정에 달해 있었고 미래인들은 원소에 익숙할 뿐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판단해 이들을 능가하는 성취를 이루리라 생각하는 로크웰이었다. 하지만 원소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다이애나를 설득한 끝에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지만 찬밥 신세였고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 아일랜드에서 헬레나가 먼저 자신보다 앞서 오벨리스크의 비밀을 푼 사실에 질주했고 이곳에선 무시를 당하니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는 로크웰이었다. 헬레나는 행성의 지표면으로 가기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설명을 듣자 스코치더어스에서 레이아에게 들었던 한 문장이 생각나게 된다. 이곳은 그 누구도 이 장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로 인해 스코치더어스의 문명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헬레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완성 전 오벨리스크가 또 한 번 멸망을 불러올 거라 생각했고 가장 친한 메이와 다이애나를 설득해 나갔다. 마을의 지도부는 이 내용을 수용하며 헬레나와 함께 오벨리스크 조사를 위해 테크 갑옷을 다루는 훈련을 시작하는 헬레나, 그녀를 도와주는 메이와 다이애나였다. 로크웰은 결국 충전 배터리와 랜턴을 발명해내었고 발명품을 보며 놀라는 미래인들을 보며 미래인들이 진작에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속으로 비웃으며 로크웰은 원소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미래인들을 곧 압도하리라 자신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테크 갑옷을 다룰 줄 알게 된 헬레나는 산티아고, 메이와 함께 팀을 꾸려 지상의 오벨리스크를 탐사하러 가게 되고 원소에 강적인 집착을 하는 로크웰을 걱정하며 떠나는 헬레나, 오벨리스크 탐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로크웰 감시를 못하게 된 불안한 메이를 다이애나가 감시하겠다며 안심시켰고 그들은 오벨리스크로 향하게 된다. 항상 감시하던 메인 리가 탐사를 떠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로크웰은 배터리와 랜턴을 개발했다는 성취로 마을에서 청원을 관철시킬 수 있던 입지였고 에버레이션 지하에 정제되지 않은 원소 액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탐사대를 꾸려 결국 채취에 성공한다. 두 병의 액체 샘플을 연구하여 정제된 원소를 정제되지 않던 원래의 원소로 돌려내는 법을 찾아낸 로크웰. 이 미래인들의 마을은 정제된 원소가 가득했다. 한편 오벨리스크로 탐사를 떠난 헬레나 일행은 불타는 지상의 세계에 밤이 오길 기다렸고 탐사를 진행했다. 조사한 오벨리스크는 당장이라도 이 우주 정거장을 박살낼 것처럼 떨리고 있었고 산티아고는 확실한 생존을 위해 오벨리스크를 통해 이 우주 정거장 안쪽 최신부로 이동하기로 한다. 에버레이션의 통제실은 다른 우주 정거장과 비슷했지만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서 보이는 것은 생물이나 태아, 알을 담고 있는 생물종 튜브들로 꽉 차 있었다. 헬레나는 이곳에 눈을 뜨게 된 이후로부터 마주했던 모든 생물체의 튜브를 보며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한 튜버를 보게 된다. 동명 호모 사피엔스. 튜브한 사람은 각각의 생김새를 가진 성인이었고 이 정거장의 생명체는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헬레나 본인 역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의미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에 자신에게 박힌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했다. 설령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억이 심어진 사람이라 해도 여지껏 해왔던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선택은 모두 나의 선택이고 그게 바로 나 헬레나 워커라며 나아갔다. 긴 탐사 끝에 통제 콘솔이 있는 통제실에 다다랐고 아일랜드의 통제실과 비슷했기에 헬레나와 산티아고와 힘을 합쳐 오벨리스크 작동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한다. 마을에 정제된 원소를 정제되지 않은 원소 액체로 환원시킨 로크웰은 마을 사람들 중 하나가 기르던 글로우테일에게 액체 원소를 주입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천을 시작해 크고 강력한 괴물이 되었다. 다이애나가 나타나 그 괴물을 쏴서 죽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로크웰은 더 이상 실험체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피를 이용해 원소 액체와 융합을 했고 이 혼합물은 완벽한 듯 보였다. 이에 최대한 마을에 있는 원소를 모은 후 융합하여 모두 자신의 몸에 주입하게 되는데 산티아고와 메이의 일행이 돌아왔을 땐 이미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다이애나는 도착한 메이의 품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 참상을 일으킨 범인은 에드먼드 로크웰. 자신이 데려온 로크웰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에 책임을 느꼈고 메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사용 가능한 무기와 생물을 모두 이끌고 로크웰을 토벌하기 위해 홀로 길을 나선다. 헬레나 역시 큰 책임감에 메이를 따라 나서게 되고 마그마가 흐르는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메이와 로크웰은 한창 전투 중이었다. This is where you fall to your knees, just like all the others. 분노에 찬 로크웰은 동굴 바닥에 구멍을 뚫었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며 메인이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동굴의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 나가는 로크웰. 가까스로 메이를 구해내는 헬레나. 그리고 미래인들은 함상을 딛고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완성했고 마침내